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갈 무렵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여름 휴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좋네요. 하지만 즐거워야 할 휴가가 누군가에겐 악몽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름 특집 제4탄 첫 번째, 피서지 범죄의 모든 것.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저마다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그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기 휴양지, 바로 해수욕장인데요. 하루 방문객 최대 50만 명 이상,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찾고 있는데 피서객들이 많이 몰리는 만큼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전국 해수욕장에서 무려 1000건에 육박한 범죄 발생. 특히 5대 범죄인 절도, 폭력, 강간과 강제추행, 살인사건, 방화사건이 여름 특히 휴가철에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여름철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폭행, 절도, 성범죄 건수가 전체 범죄의 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가철 범죄 파일 첫 번째, 절도. 피서지에서 잠시 놓아둔 물건이 사라진 경우 굉장히 많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런데. 정말 많아요. 특히 피서객이 물놀이 간 틈에 주로 절도 행각이 벌어지는데 누가 봐도 절도범인데요? 아 너무 티난다. 야 덥다. 야 얘들아 빨리 물에 들어가자. 가자. 잠깐만 얘들아, 나 방수 빼고 두고 왔나 봐. 가져온다고 깜빡했어. 나 챙겨왔어. 이걸로 사진 찍으면 되지. 그래. 내일도 거기 두고 가야겠다. 가자. 저기 누구 하나 돼. 돗자리에 짐을 두고 자리를 비운 세 여인. 이때 한 남자가 빈 돗자리를 향해 걸어옵니다. 너무 큰. 아, 벌써 물에 들어갔나? 아니, 짐을 여기다 두고 가면 어떡해. 자기 자리인 것처럼. 맞아요. 저기 딱 태연하게 그렇죠. 어머. 피서객들과 일행인 척 행동한 후 자연스럽게 물건을 들고 사라집니다. 해변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는 두 남자. 저럴 수 있겠네요, 정말. 쓰레기 버리실 거죠? 아 예. 아, 그 해변에 버리지 마시고 주세요. 버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2인 1조네요, 2인 1조. 쓰레기를 담는 척 재빠르게 피서객의 지갑을 봉투에 담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수법으로 물건을 훔친 일당 5명이 검거되기도 했는데요. 진짜 모르겠네요. 한 사람이 피서객들의 시선을 유도하면 다른 한 사람은 훔치는 역할을 담당. 2인 1조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서지 절도, 숙소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아, 그분이네요. 다 준비됐지? 가자. 얘들아 가자. 빨리 나와. 수상해. 저 모자는 이거 봐도 수상해. 문제용 모자인가 봐요. 아 재밌겠다. 너무 좋다. 빨리 가요. 피서객들이 하나둘 숙소를 비웁니다. 그러자 주변을 서성이던 한 남성이 숙소로 향하는데 열기 쉽나 봐요. 무작위로 방문을 열어보는 남자. 아, 혹시라도. 마침내 열린 문을 찾아내고 그렇게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은 사라지고 맙니다. 아이고. 숙소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한 가족. 근데 이거 냄새 어떻게 빼지? 이따 나갈 때 창문 살짝 열어놓으면 되지. 그래야겠네. 음식 냄새를 없애기 위해 베란다 문을 열어두는데요. 물놀이를 하기 위해 가족들은 외출을 하고 이때 숙소 밖 열린 베란다 문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남자.
물건을 철도합니다. 야, 저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텐트 역시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데요. 안쪽에 다 보이니까. 어두운 밤 텐트 주변을 서성이며 뭔가를 살피는 한 남자. 볼 때는 발로 차면. 바로 텐트 안에 사람 수를 세고 있었습니다. 치밀하네. 홀로 있는 비서객을 발견하고 텐트로 향하는 남자. 비서객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물건을 절도합니다. 이렇듯 절도 수법이 다양하고 대담해지고 있는데요. 피서지에 장시간 주차된 차량 역시 절도범들의 표적이 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만 활동하는 피서객 차량 전문 터리범이 등장. 지난해 피서객들의 주차된 차량만을 상습적으로 골라 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종이 한 장으로 차량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 과연 범인의 범행 수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번 문제는 안전용품 획득 퀴즈입니다.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다양한 화재를 진압할 때 쓸 수 있는 다기능 소화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 가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워터파크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어떤 게 있어요? 예, 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인공 파도라 그래가 막 세기를 파도 친다 아닙니까? 남성들 여성분들 거기서 이 팔찌나 이 발에 사물함 열쇠를 이래 하는데 그걸 탁 탈취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요. 그 순간에. 예, 그거를 사물함 열어가 지갑으로 싹. 근데 이게 몰래 카메라가 다 설치돼 있잖아요. 안 되죠. 탈의실 어떻게?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마인드가 일단 마인드가 범죄자 마인드예요. CCTV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저희가 물어볼 텐데요. 예. 종이 한 장으로 차량을 절도한 수법,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그러면 이거 한 장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에다가 대고 예. 예? 예. 창문을 깬다. 문에다 대고 그렇지. 창문을 네. 깨고 예. 그 안을 열고 네.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돌로 내리쪄도 되는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위에 돌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A4 용지로 얼굴을 가리고 싶어 그러면. 지금 더 용도가 낫지 않을까요? 우리 안 뜨게. A4 용도가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거로 열쇠 모양을 꾸겨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후빈 거 아니에요? 후비는 이게 후비다니요. 열쇠 꽂아다가. 후비야. 야, 그 모양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해서 따서 이렇게 아, 요거 많이 하죠. 그것도 있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종이도 빳빳하게 어떻게 해서 하면 뭐. 근데 A4 용지는 그걸 자꾸 뭔가 격파를. 왜냐면 우리가 장풍식으로 차력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답은 알겠습니다. 장풍으로. 예. 장풍으로. 종이를 대고 장풍으로.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답은 차 뒷유리에 종이를 붙인 후 차 주인이 내린 틈에 차량을 절도한 수법입니다. 최근 러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의 자동차 절도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남자가 차 뒷문에 종이를 부착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러자 운전자가 종이를 보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데요. 이때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나 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피서객들은 차량 뒤에 붙은 종이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간단한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빼려고 하겠죠, 그죠? 한 남성이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한 후 제작진이 차 뒷유리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차에서 내려 종이를 제거하는데요. 또 다른 차에도 종이를 붙이자 이번에도 역시 차에서 내려 종이를 떼냅니다. 야, 저 진짜. 운전석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 보이십니까? 차보다는 종이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다음 운전자 역시 차문을 활짝 열어둔 채 종이를 떼기 위해 차에서 내립니다. 별로 힘을 안 들이고 실험은 계속되고 이번에도 바로 차에서 내리는 운전자. 시동을 켜둔 채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종이만 바라보는데요. 실험 결과 대부분의 운전자가 차 뒷유리에 붙은 종이를 떼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서객들은 자신의 차량이 절도될 뻔한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몰랐네요. 그런 일을 당하리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잠깐 내릴 때는 안 잠그죠. 왜 안 잠그세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그런 생각하죠. 다음에도 이제 이런 경우 있으면 문을 잠그고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차에서 내려 종이를 떼기까지 걸린 시간 불과 7초. 10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차를 절도당할 수 있습니다. 뭐 충분하죠. 네. 그렇다면 위기탈출 MC 정태호 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개그 콘서트 회의를 위해 출근을 한 태호 씨를 몰래 찾아가 봤습니다. 당하셨어. 태호 씨의 차가 도착하자 제작진이 차 뒷유리에 종이를 붙이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차에서 내리는 태호 씨. 이때 한 남자가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탑니다. 차에 탄 남자를 본 태호 씨가 운전석으로 향하지만 그대로 차를 운전해 편하고 마는 남자. 순식간에 차를 절도당한 후 덩그러니 남겨진 태호 씨. 아직도 몰라. 망연자실한 채 자리에서 떠날 줄 모르는데요. 언제가 오겠지나 생각까지. 내 차를 가져갔네. 아, 나 콩콩거리길래 또 팬인 줄 알고 혹시나 누가 들어가더니 왜 가져갔지? 문을 왜 안 잠갔어요? 안 잠지 않나? 안 잠잖아. 잠나? 영길아, 일로 와봐봐. 잠깐 와봐봐. 너 차 대기할 때 문 잠가 안 잠가? 안 잠그죠. 그래. 이 5초 사이에 차 도난 당할 것 같으세요? 5초 안에 그거 되나? 안 되지 않아? 됐어. 아, 됐어? 네, 조심해야 돼. 종이 있으면, 아, 뭐야, 누가 그거 발라놨어. 이렇게 하고, 뛰러 가면, 2인 1조가 아니라, 한 명이서도 하네. 죄송해요. 아, 이럴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휴가철 차량 절도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휴가철에 유난히 차량 절도범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휴가철을 되면 뭐 보너스도 받고 현금을 많이 빼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갑에 넣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차량 전문 탈의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죠. 그렇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릴 때는 좀 덥더라도 시동을 끄고 가까운 거리도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걸 확인하고 해야지만 그럴 리 없겠죠. 외제보는 정말 그는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주차할 때 혹시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아니면 이제 뭐 CCTV가 많이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못 가가지고 이렇게 주의를 주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주의를 살펴야 되겠구나. 그렇죠. 여름방학 특집 피서지 범죄의 모든 것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조심해야 할 또 다른 범죄 계속해서 알아볼까요? 휴가철 범죄 파일 두 번째, 폭행. 그래요. 피서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폭행 사고. 여름철 폭행으로 인한 신고 전화만 3배 급증. 피서지 폭행 사고 대부분이 음주로 인해 벌어지는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난해 부산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이던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 음주 수용 후 보조 요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10대 3명이 음주 후 성인 남자를 폭행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름철 주치 관련 사건 사고가 평소에 비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요. 주치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란, 난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에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많이 발생합니다.
피서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름철 운영되는 여름경찰서. 주로 어떤 일들을 할까요? 먼저 도난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순찰을 하는 것은 기본. 미아사고를 처리하는 일부터 물놀이 중 다친 피서객을 치료하는 일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는데 밤이 되자 경찰서 밖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경찰서를 찾은 건데요. 말다툼만 했어요. 말다툼만 했어요. 또 때린 사람 없어요. 주먹은 서로 안 날라갔어요. 말다툼만 했어요. 말다툼만. 뿐만 아니라 야간 수영을 감시하는 것도 여름 경찰서의 몫입니다. 야간 수영자를 귀가시킨 후 또 다른 신고 접수가 들어와 출동하는데요. 경찰입니다. 신고하셨어요? 가만히 없어졌어. 아니 그냥 가방 가방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왔는데 얘네가 기억 찼어요. 근데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저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여기서 오늘 만나서 네. 오시고 피소객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발생한 절도 사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해수욕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휴가철 범죄 파일 세 번째, 성범죄. 휴가와 여름방학이 있는 여름 연간 성폭력 범죄의 3분의 1이 발생. 사람이 많고 산만한 분위기를 이용해 여성들을 노리는 성추행범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물놀이 중 피서객들이 뒤엉킨 틈을 타 교묘하게 여성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나는 추행범들. 지난해에는 비키니를 입은 한 여성의 옆구리를 강제로 만진 한 외국인 남성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피서지 성범죄, 성추행에 이어 성폭력 역시 자주 발생하는데요. 밤이 되면 빈번하게 이뤄지는 헌팅. 피서지에서 이뤄진 헌팅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즉석 만남이 쉬워지면서 미성년자의 성범죄 노출 역시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서지에서는 과음을 주의해야 하는데 피서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까지 갈취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 또 부산의 한 모텔에서 한 남성이 발코니를 통해 옆방에 침입 후 자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점점 대범해지는 거. 피서지 성범죄 세 번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일명 몰카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피서지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카 범죄가 5년 전에 비해 무려 6배 증가.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를 촬영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몰래 카메라들이 등장. 피서지를 찾은 여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빙수 퀴즈. 몰래 카메라 피해가 심각한 피서지 여성 탈의실. 여기에서 몰래 카메라로 의심되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재밌겠다. 재밌겠네. 네, 이번 문제는 빙수 퀴즈입니다. 여성 탈의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금남의 구역이죠. 여성 탈의실. 그렇죠. 저희가 특별히 오늘 탈의실 곳곳에 이제 몰래카메라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찾으시고 몇 개가 어디에 숨겨져 있다. 이걸 이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몇 개가 있습니까? 총 개수가. 그걸 맞추셔야죠. 저희가 맞춘다는 게 아닙니다. 예, 직접 가셔서. 그러면 자, 그럼 지금 한 분씩 들어가셔서 한 분씩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들어오셨어요? 예. 들어오셨어요? 예. 그건 거치 카메라를. 저건 몰래 카메라는 그냥 카메라죠. 혼자 계실 때도 저러시네요. 알아맞추셔야 되니까. 아니면 여성분을. 저분 정말 참. 하나도 못 발견하시네. 하나도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진짜. 아직까진 못 찾으셨어요. 소리만 요란한데요. 저 찾기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급한 건 아닌데 되게 급해서. 2분 안에 찾는 거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그냥 어지럽히시는 하나도 못 찾으셨어요. 그냥 어지럽히시는 부셨어요. 부셨어요. 아 진짜. 야, 뭐 부셨어요. 기물파손을. 야 화이팅 뭐 사기꾼 들어갔어. 잠깐만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대성 씨는 섬세해서 잘 그러니까요. 찾을 것 같아요. 이거 찾아도 좀 그래요. 저거 가요 자꾸. 저거 가요 자꾸. 다 의심하는 게 비슷해요. 뭔가 수상한 거. 그렇지. 뭐죠? 그렇지. 뭐죠? 찾았어요. 저 뭐예요? 차키인가요? 야 섬세하네요 그래도. 시계 있을 것 같아. 시계 왠지. 지금 뭐가 있어? 어떤 거 수상해? 어떤 거 수상해? 둘. 찾긴 찾으셨나요? 아 그 시계 이상하다고 이제 얘기하신 거 같아요. 시계. 와, 섬세해. 섬세해요. 네. 섬세해. 섬세해요. 네. 몇 개 보고 가네요. 네. 뭘 봤어요? 근데 몰래카메라 프로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거 같아. 요거. 야, 근데 저게 사실은 여기에 카메라가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 저 여기 조심스럽다. 이거. 이거. 거울. 지금 본인이 제일 수상한데요, 지금.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네, 이제 다 같이 이제 상의를 하시면 됩니다. 오시면. 자, 이제 세 분이서 아까 봤던 물건들에 대해서 상의하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옷걸이에 거기 그거랑 안경 하시라고. 아니 그 안경이라면 그 마네킹이 그렇죠. 네. 내가 그거 만져봤어 이 사람들아. 아니, 아까 옷만 벗기셨어요. 옷을 벗기셨어요? 아니, 안경도 보시긴 보셨어요. 아까 보니까 그거 못 보셨죠? 예? 그 열쇠 있었어요. 열쇠고리. 열쇠. 네. 자동차 차키에서 거기가 차키를 잡았는데 뜨끈뜨끈하더라고. 그것도 약간 카메라인 것 같았어요. 저게 카메라가 된다고요? 카메라 되는 것 같아. 왜 가만히 있는 애가 뜨끈뜨끈해? 저 그거 혹시 그 이제 거울. 뭐 그러니까 그거 박스. 그 박스. 시계도 좀 벽걸이 시계도 좀 위치가 거기 왜 있지? 라는 생각. 시계는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시계요? 바로 우리 시야에 딱 들어오는 게. 그왜 그 뭐야 신문 있었지 라카 왜 신문 세 장인가? 예. 신문 세 장이 왜 거기 있는 저거. 왜 거기 있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근데 아까 저거 다 들춰보셨잖아요. 들춰봤는데 예. 시간이 좀 급한 것 같아서 내가 저걸 조사를 안 해봤어. 지금 간추려봤을 때 한 6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옷걸이, 안경, 자동차 열쇠, 거울 박스, 시계. 그럼 신문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그러니까, 될 것 아니, 같은데. 신문 가시죠. 신문 네. 가시죠. 신문 가시죠. 그래. 아유. 자, 정답을 외쳐주세요. 피서지 여성 탈의실한 몰래 카메라는 옷걸이, 안경, 열쇠, 거울, 시계, 신문이다! 자, 다 같이. 3, 2, 1. 자, 머리 바짝 들어대세요. 머리 바짝 드세요. 네, 그렇죠. 바짝 드세요. 자, 정답. 정답일까요? 그렇지. 형사님, 이제 몰래카메라에 있는 물건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이 통, 거울이잖아요. 네네. 밖에서 봤던 거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카메라가 지금 있어요. 되게 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요? 뒤에 보시면
카메라 이렇게 지금 대놓고. 아, 그래요. 소름 돋아. 그래, 그렇죠. 시계 아까 맞췄어. 얘기하시는데 이게 시계를 보시면 12시 방향을 보면 그 요만한 렌즈가 있습니다. 렌즈가 있습니다. 저건 진짜 몰랐어요. 웬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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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우와, 잘 봐. 쌀알만해. 차키 보시면 중앙에 소형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요. 야, 희한하네. 그러네. 차요, 차. 이게 뭐가 뜨끈뜨끈해, 이 사람아. 나 그리고 요 보시면 아까 옷걸이 보시죠? 네. 옷걸이도 보면 중앙에 보면 작은 점 같은 게 있는데 요것도 카메라예요. 네. 자, 그리고 요거 안경. 이 가운데 테 사이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지금까지 다 맞췄어요. 한계가 뭐지? 예, 지금까지 다 맞추셨는데 마지막으로 맞추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텀블러로 이제 커피 마시는 건데요. 이게 많이 자세히 드시죠. 보면 뚜껑 부분에 여기 반짝이는 렌즈가 있습니다. 틈 사이에 있는데 이걸 열어보시면 이게 렌즈. 아이고. 카메라가 있네요. 카메라로 이제 그 찍는 거 말고도요. 우리 이제 여자 목욕탕이라든지 남자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는 그렇죠. 그 여성을 돈으로 매수를 해서 그 여성이 뭐 휴대폰을 이렇게 만지작하면서 그게 다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요. 특히 탈의실에 가셨을 때 스마트폰이라든지 카메라를 많이 오래 만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여성을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지대가 없네요. 또 몰래카메라를 찍히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카메라라든지 스마트폰으로 계속 자기를 향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열심히 되잖아요. 그럼 일단 곧바로 와가지고 당신 뭐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삭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 요원을 불러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향해서 찍고 있는데 한번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카메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몰래 카메라로 이제 체포가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요즘 뭐 112 앱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깔아두시고 안 그러면 SOS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때 바로 누르시면 바로 신고되니까 그래 대처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특집 제4탄. 혹시 여름 휴가 중이신가요? 비어있는 당신의 집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경찰 조사에 따르면 연간 일어나는 빈집털이 피해 중 무려 35%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돼 일어나는데 여름 휴가 때문에 오랜 기간 집을 비우는 일이 많고 날씨가 더워 문을 열어놓는 일이 잦기 때문. 그래서 준비한 위기탈출 여름방학 특집 4탄 그 두 번째, 휴가철 빈집을 노리는 불청객 빈집털이 범죄입니다. 가장 많이 당하죠. 혹시 집 현관 초인종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좀 줄어들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일명 초인종 괴담. 초인종에 있는 문자의 정체가 살고 있는 사람의 성별이나 인원수를 뜻하거나 집이 비는 타이밍을 표시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대구의 아파트가 잇따라 털리는 사건 발생. 이들 아파트 현관문과 초인종에는 알파벳 S의 선을 그은 표시가 공통으로 있었고 도둑이 들지 않은 집에는 현관문과 초인종에 S 표시가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범인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에 사전에 표시해두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는데 혹시 여러분의 집 초인종 주변에도 뜻모를 문자가 적혀있다면 즉시 지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층 아파트나 건물의 경우 가스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발코니 창살을 옮겨 타는 것이 가장 흔한 빈집털이 수법 중 하나.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이 도둑은 잠시 후 발코니 쪽으로 이동해 난간을 잡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2층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빨라서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2층 난간까지 올라서는데 단 3초. 오직 에어컨 실외기만을 밟고 4층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빠르시네요. 이번엔 25층 높이의 아파트. 자세히 보면 발코니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벽에 달라붙어 난간을 잡고 기어오르는 모습이 그야말로 스파이더맨을 연상케 하는데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밑에서는 공범이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가스배관을 타고 빌라와 원룸 건물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며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빈집털이 도둑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우, 저 체력 관리 잘해야겠어요. 이 도둑은 놀랍게도 목장갑만 끼면 7층까지 올라가는데 2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심이 김종국이 저리 가라. 이 밖에도 최근엔 한낮에 아파트 빈집 현관문을 통째로 뜯어내는 대담한 사례가 발생하는가 하면 당당히 헬멧을 쓰고 배달부인 것처럼 가장해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빈집털이범, 또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을 뜯어낸 범인이 있는데 현관문에 손잡이를 부수거나 문을 따는데 겨우 20초, 집안 내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데 고작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도 쪽에 설치된 방범창을 절단하거나 뜯어내고 범행을 저지른 후 다시 교묘히 붙여놓아 집주인이 범행을 당한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안전용품 획득 퀴즈. 빈집 털이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침입 경로는 다음 중 어딜까요? 1번 발코니, 2번 창문, 3번 현관문. 네, 이번 문제는 안전용품 획득 퀴즈입니다. 이번에 정답을 맞히신 분께는 다기능 소화건을 선물로 드릴게요. 네. 아니, 이계인 씨도 빈집털이를 당해보셨다고요? 정말요? 이사 가는 데마다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지금도 막 소름이 돋아요. 쓱 하고 쓱 들어가는데 이상하게 뜨거우니까 절단기로 이 방범창을 다 잘라놨어요. 시계, 뭐 귀금속 다 가지고 가고 현찰은 없었어요. 네. 그 500원짜리 모아놓은 저금통장 나가졌고 돼지로 싹 따가져가지고 싹쓸이한 거야. 돈이 될 만한 거는. 혹시 한 번이라도 잡은 적이 있으신가요? 결론적으로 뭐 잡힌 범인이 있다든지. 못 잡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이 형사님, 조금밖에 안 열린 그 창문, 뭐 이런 걸로도 침입을 한다면서요? 그래요? 네. 방범창의 경우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딱 2개만 잘라도 그게 이제 사람 머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몸이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 아니, 자르고 문어도 있으면 시간이 아니고 많이 머리만 걸리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다. 과연 이게 들어갈 수 있을까, 침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다 침입이 가능하고요. 예전에 저희 그 15cm 배식구에서 뭐 로션을 바르고 나가서 탈출한 그 맞아요. 그 거미처럼 아파트 벽을 타오르는 도둑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빨리 오르는지도 궁금해요. 연습한 거죠. 가스 배관 타는 범인 같은 경우는 위층 단가로 미층 단가로 실제 높이가 1.5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잡아보면 술, 담배도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직업이 도둑이기 때문에. 저랑 굉장히 잘 맞네요. 팔 하나라도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이제 고층에 올라가면 사실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 담배 피우면서 갑자기 창문 열면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이 마주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놀래가 손을 놔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정말 그 돈 훔치려고 목숨 내놓고 하는 거지. 여태까지 최대 몇 층까지 올라간 도둑 보셨어요? 25층, 30층도 봤어요. 23층이요? 네. 23층?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5층을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창문을 다 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안장기 있는 것만 들어가는 거지. 자, 그래야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면서 보면 30층까지 훔치러 가지는 않거든요. 안 열리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네. 6층, 7층까지 올라왔는데 포기할 순 없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고. 되게 후회하겠어요. 그냥 옥상에서 내려왔으면 빠를 걸.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추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문제를 다시 드릴게요. 네. 빈집 털이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침입 경로는 과연 어딜까요가 문제였는데요. 저는 의외로 현관문으로 오히려 많을 것이다, 현관문이.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열고 닫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유통도 달려있고 뭔가 현관문. 현관문 의외로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난 창문을 통해서 도둑을 맞았는데 내가 뭐 딴 도둑이 아니라 우리 집에 온 이 창문 전문을 만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창문 같아. 창문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보니까 일단 현관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열쇠였는데 요즘엔 다 그 번호키가 오르다 보니까 네네. 힘들 것 같고, 저는 그러면 발코니로 가겠습니다. 아, 발코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코니도 많을 것 같은데. 정답 공개. 빈집 털이범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침입 경로는 3번 현관문입니다. 그렇다면
현관문을 통해 침입하는 빈집털이 범죄. 어떤 수법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사례를 통해 자세히 수법이 많은 거죠. 알아보시죠. 다양한 거죠, 그죠? 빈집털이 수법. 첫 번째,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수법 중 하나입니다. 택배요? 시킨 거 없는데요? 김지민 씨 아니세요? 네, 아니에요. 701호로 온 거 맞으세요? 아, 옆집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 빈집을 가야 여자가 되나요? 문을 닫고 들어간 뒤 옆집으로 이동하는 남자. 여러 번 배를 누르고 재차 문을 두드리며 빈집인 것을 확인한 남자. 모자 쓴 사람을 조심해야 돼. 빠루 없죠, 빠루. 빈집털이 수법 첫 번째. 택배 기사를 사칭하여 배를 누른 뒤 안에 사람이 있으면 잘못 찾아온 척하는 수법. 빈집털이 수법 두 번째. 우리 집 가서 놀래? 지금 집에 아무도 없어. 같이 가서 게임하자. 그래, 형. 조그만해 집을 집에 가는 아이들을 뒤따라오는 그림자. 너무 유신가죠? 네, 너무 수상한데요? 아, 저 뒤에서 보고 외워버리는 거. 강남에서 저런 분 보면 연예인 하면 저거 범인이죠, 뭐, 그죠? 비밀번호를 뒤에서 보는구나. 아니 그리고 얼굴이 계란형으로 생긴 범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남자. 애들이 있는 건 어떻게? 뭐 아이들이니까요. 빈집털이 수법 두 번째. 집주인이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를 때 몰래 훔쳐보는 수법. 실제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빈집 27채에서 금품 1억여 원어치를 턴 혐의로 30대 범인이 검거됐는데요. 아이들이 비밀번호를 누르며 무심결에 번호를 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집중해서 노렸다고 합니다. 빈집털이 수법 세 번째. 최근 한 여배우도 당할 뻔했던 수법입니다.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저거 안에서 보는. 망원경 같은 거 있죠. 빈집털이 수법 세 번째. 현관문에 있는 렌즈를 제거한 후 그 구멍에 긴 막대를 집어넣어 문을 여는 수법. 그렇다면 이러한 빈집털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답은 우리 손지영 씨가 맞췄었죠? 예. 자, 이거 그래야죠. 자기는 좋아한 건. 근데 뭐 이렇게 크게 좋아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쪽을
많이 아닙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앞에 지금 빈집털이 수법 3가지 사례가 나왔는데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범죄에 이용된 수법이라고 합니다. 원체 이제 택배를 많이 시키니까 그렇죠. 택배 기사를 가장을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이 대답을 하면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지금은 사람이 있어도 다른 사람 이름을 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하기를 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법은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알면 그 사람도 계속 바꿔가지고 계속 수법은 발전하는 겁니다. 자꾸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거죠. 네. 왜 또 이제 가끔 이제 배달 같은 거 시키면 배달하신 분들이 이제 헬멧을 쓰고 들어오는 경우 있으면 그렇죠. 좀 무섭잖아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그래서 범인들도 CCTV에 걸리지 않게 헬멧 쓰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 그죠. 요즘에는 CCTV로 근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얼굴을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골프 우산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골프 우산을 피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신문 있죠, 신문. 신문을 다 펼쳐서 들어와서 또 나갈 때도 펼쳐고 우산을 쓰고 나가는 거죠. 얼굴하고 자기 인상 차이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비밀번호를 훔쳐보는 사례, 그거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 시골에서 저기 어르신들이 올라오시면 네. 비밀번호를 평상시에 이제 못 외우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집 앞에 딱 도착을 하면 전화를 해요. 아들이나 뭐 이제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이 또 특징이 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걸 반복적으로 비밀번호를 뭐 001 막 이런 식으로 크게 외친단 말이에요. 그걸 듣거나 아니면 CCTV에 소화전에 숨겨둔 CCTV에 이제 촬영된 걸 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집 앞에 평상시에 없던 물건들이 좀 쌓여 있거나 보면 그거를 이제 CCTV에 설치하려고 의심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그걸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방송을 한번 여기서 하고 나서부터는 집에 들어갈 때마다 주의를 보게 돼요. 저는 이렇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게 돼요. 집에 있는, 대구에 있는 집에 있는 거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떼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비밀번호를 붙여놨거든요. 할머니가 잘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와이파이 넘버처럼 비밀번호를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비밀번호 누르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어디서 갖고 나가시는 게 근데 낫지? 집이 그 주위가 이제 다들 동네 분들이 사시는 동네거든요. 근데 위험하죠. 네. 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임 형사님, 그 빈집털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라 하는 게 있나요? 집에 쓸데없는 신문이나 어떤 다른 배달품들이 안 쌓이도록 하시고 그래야지 빈집이 아닌지 알 수가 있고 문단속 잘하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지키도록 그래 하시도 뭐 한 80~90%는 예방될 겁니다. 아니 유정수 형사님 이제 휴가 동안 관할 지구대에 신청할 수 있는 뭐 빈집털이 예방 서비스 같은 것도 있나요? 예, 많습니다. 요즘에 이제 경찰도 서비스가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요. 그 관할 지구대에 가시면 그 비어 있는 동안 좀 순찰 좀 강화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집중적으로 좀 순찰을 좀 많이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찰 관할 지구대 가시면 창문이 열리면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음 설치 알죠. 무료로 소개했었습니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구대에 이제 제가 휴가를 가게 될 경우에는 휴가를 가기 때문에 기준품 있잖아요. 시계나 고가의 그 기준품들을 좀 보관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알아두면 유용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좋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흔히 하는 행동 중에서 빈집털이의 표적으로 만드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휴가를 앞두고 짐을 싸느라 바쁜 오늘의 주인공.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를 떠날 생각에 설레는 모습인데요. 짐 싸는 게 일이네. 맞다. 인증샷 남겨야죠. 혼자 가는 여행. 여행 가려고 짐 싸는 중. 짐 싸다가 지쳐버렸다. 짐 싸다 지쳐버린 것까지 굳이. 너 여행 가? 갑자기 휴가 받아서. 어디로 가? 댓글로 친구에게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휴가를 떠나는 주인공. 며칠 동안 집을 비울 생각에 여기저기 꼼꼼히 둘러보며 집단속을 합니다. 가스밸브도 잠갔고 창문도 잠갔고 커튼을 쳐야 하나? 아니다. 그냥 열어놓고 가자. 아예 베란다 불을 켜놔야 하나? 며칠 동안 닫혀있으면 불은 켜지 말자.
그냥 거실 예약점 등만 해야겠다. 그렇게 철저한 지방 단속을 마치고 집을 나서는 주인공. 진짜 혼자 가나 보다. 초인종 눌렀다가 대답 없으면 티나니까 누르지 말라고 붙여놔야겠다. 넌 너무 친절하게 해놓고. 고장으로. 안녕하세요. 어디 가나 봐요? 저 며칠 휴가 가요. 좋겠다. 아참, 혹시 저희 집 앞에 전단지 쌓여 있으면 좀 치워주세요. 알았어요. 걱정 말고 갔다 와요. 감사해요. 동네 포즈가 좋으시네요. 드디어 휴가지에 도착해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는 주인공. 주인공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때 주인공의 집에는 수상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는데요. 야, 이 집이냐? 이 집이야. 빈집인 거 확실하지? 확실하다니까. 내가 다 알아봤어. 그래, 시작하자. 주인공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찾아온 두 남자. 바로 빈집털이 도둑이었습니다. 며칠 후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 현관문 앞에서 심상치 않은 느낌을 받았는데 문이 왜 이래?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빈집털이 도둑으로 인해 주인공의 집은 피해가 막심한 상황. 그렇다면 여기서 빙수 퀴즈. 휴가 전 빈집털이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 문제는 빙수 퀴즈입니다. 자, 세 분 휴가 가실 때 문단속 철저히 하시는 편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그 건방증이 되게 심해가지고. 네. 건방증이죠, 건방증. 건방증. 굉장히 건방진 상품 타더니 더 건방져. 건방증이 되게 심해서 이 집에서 문을 잠그고 나왔다고 해도 다시 올라갔다가 확인해서 그걸 한 3번, 4번 이렇게 확인을 해요. 좋은 거네. 좋은 것만.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지. 3번, 4번 올라가면 되게 땀나요. 되게 힘들고. 몸은 힘들겠지만 그렇죠, 몸은 힘들죠. 범죄의 표적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정도는 진짜 그 안 잠근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막. 3번, 4번. 네. 저는 그냥 빈집을 해놓습니다. 가져갈 게 없어요. 가져갈 게 없어요. 들어와라. 가져갈 게 없어요? 들어와라. 나는 가져갈 게 없다. 잃을 게 없다. 네, 들어다가 끊어질 겁니다. 혼자 사시는 남자분들은 이럴 것 같아요. 별로 뭐 집에 귀중품을 놔둘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방을 집에. 많이 매는 것도 TV 이런 거만 있죠. 뭐 그냥 집에 현금이 있거나 귀중품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아 근데 좀 궁금한데 형사님들은 빈집털이 뭐 당하신 적은 없으시죠? 궁금하네요, 진짜. 혹시 두 분이 범죄 뭐. 네네. 저는 있어요. 좋아야 될 건 아닌데. 지금 진짜 센 빈집털이 보이네. 아, 정말로요? 잡으셨나요? 잡았나요? 못 잡았습니다. 못 잡으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언제 잊어버린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발견했구나. 이제 부모님 선물로 미리 사놓고 이제 그때 출발할 때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고 난 뒤 그까지는 거의 한 달이 흘렀기 때문에 언제 잊어버린지를 몰랐어요. 너무 깨끗하게 가지고 와보는 바람에. 다음에는 그 경찰 사진 같은 거 그런 거. 그렇지. 되게 좀 걸어놓으세요. 사진은 좀 잘 안 겁니다. 아니 근데 유정수 형사님 저렇게 집을 비우다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좀 느낌이 좀 쌀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들어왔다 간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저도 혼자 살아서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예전에는 그 집을 틀 때 빠르게 신속하게 틀어야 되기 때문에 서랍을 다 열고 옷 같은 거를 막 다 이렇게 표를 많이 냅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내가 범인이 왔다 갔다라는 거를 최대한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절도가 안 된 것처럼 깨끗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느낌이 이상하다 싶으면 이제 최대한 족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문이라든지 그런 걸 현장을 보존을 해야 나중에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현관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곧바로 112 신고하셔가지고 과학 수사를 뭐 감식을 받든지 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뭐가 없어졌는지 확인하려고 막 다 만져보고 해버리면 현장 이미 파괴가 되거든요. 제가 저래요. 저는 집에 항상 가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다 뒤져봐요. 매일매일 옷장 열어보고 소파 뒤에 한번 쳐다보고 막 커튼 한번 때려보고 무조건 하는 일이거든요. 그건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연해볼까요? 휴가 전 빈집털이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과연 뭘까요? 아까 영상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영상에 단서가 있습니다. 커튼 열어놓은 거. 커튼 뭐 불 점 등. 네. 커튼 열어놓은 게 왜 표적이 될 수 있는 행동일까요? 안에 사람이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또 가늠할 수 이동 있잖아요.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계속 한 몇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이거 인기척이 하나도 없고 뭐 실루엣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빈집이다. 그게 이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편물 잘만 쳐도 그거 안 치면 그게 표적이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간단한 표적이에요. 그게 다 막 붙어 있으니까요. 그렇지. 아 저는 아까 그 뭐죠? 그 뭐라 그랬죠? 불을 켜두는 거. 예약 점등. 예약 점등. 네. 그런 기능이 요즘 많아요. 스위치. 그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게 왜 나쁠까요? 너무 제 시간에 딱 제 시간에 딱딱딱 너무 인위적이야? 로봇도 아니고 예. 인위적인 느낌. 네. 그걸 보고 이제 저거 너무 인위적인 거 같지 않아요? 아니 도둑이 한두 집이야? 그 집만 그게 노리고 그걸 있냐? 패턴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이 반복되는 들어오면 네. 같은 시간에 불이 꺼지고. 알아서들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커튼을 열어놓으니까 그게 다 그쵸, 보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럼 커튼 닫아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보이죠? 그렇죠, 안 보이죠. 자, 요번에는 아시죠? 이거 저 하나로 모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서 의견 하나 하나셔서 모아야 한 그러니까 가지로. 자자자 이거는 내 얘기를 들어. 예, 예. 아니 나를 따르라. 주방장님 나를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얼음벼락을 맞을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우편물 쌓여서로 가. 아이고, 떠들 거 없어. 우편물이 쌓인 소리. 이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을 외쳐주세요. 나를 따르라. 휴가전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은 우편물 쌓아두기니라. 아니야. 자, 이전 아나운서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휴가 전 빈집털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 바로 정답은 휴가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겁니다. 야, 사실 이게 무심코 정말 많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요즘 네. 워낙 또 좋아하시는 분 네. 많으시니까. 그거 같다. 아니, 임명상님, 이게 진짜 뭐 범죄 이제 악용이 되나요? 국내에는 사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국내는 아직 없는데 미국에서는 빈집털이범이 SNS에 올라온 지인들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한 20여 차례 해가지고 절도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지인들 거를 절도한 거예요? 그렇죠. 이 범죄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 정보를 아는 사람이 전혀 내 주변에서 이 사람이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야, 이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 올해 초에 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뭐 이 SNS를 즐겨하는 20명을 대상으로 자기 인맥이나 위치의 스케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60%에서 80%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 위치가 어딘지를 그 정보를 다 알더라고요. 그건 이제 거기에 이제 맞아요. 자랑 삼아 올리는지 어떤지 뭐 해가지고 뭐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어떤 개인 정보를 너무 그렇게 많이 올리는 것도 좀 자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주위에 뭐 동료들 뭐 하고 있는지 사실 SNS로 다 알잖아요. 어디 갔구나. 뭐 먹었다. 예. 난 바닷가, 우리 집은 혼자 있어. 외로운 우리 집. 이런 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KBS